자,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지?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지방직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평도 하겠지만 선생님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쉬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한국사가 전근대사, 현대, 근현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근대사가 13문제, 약 65%, 근현대사가 7문제, 35%.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근현대사를 강조하는데 근현대사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문제를 봅시다. 1번을 보면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했어요. 제시된 자료를 보면 뭐 소종방에 나오고 기민문 나오잖아요. 기불포 나오고 이건 그러면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전쟁과 관련된 건데 이제 거기 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전투를 보지 않고 늦게 온 사실로 저저런구나 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나당연합군이 이제 결성을 했는데 당나라 군대가 도착해갖고 이제 신라 군대가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이 소종방이가 뭐랄까 김유신을 갖다가 막 깔보는 거야. 야 니네 뭔 전투를 하냐 이렇게 듣고 왔으니까 야 당나라 군대 식량이나 조달하라 이렇게 막 까니까 거기서 이제 김유신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지. 여기서 그래서 저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유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과 관련해서 봤을 때 1번은 살수의 수의 군대 붙였다. 살수대첩 수와의 전쟁이죠. 고구려 수와의 전쟁, 그죠? 그럼 저건 누구예요? 이제 을지문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지문덕이 되는 것이고. 김춘추의 신라왕 계승을 지원하였다. 2번이 어려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김유신이가 김춘추 여동생, 둘째 동생을 갖다가 소개해줘서 결혼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 이건 누구예요? 이건 장보고죠. 장보고. 대가를 정복하여 정벌하여 낙동과 유역. 요건 이제 뭐 진흥왕 때 활약한 장수가 이제 이사부. 요런 분들이 활약했다. 아주 쉬운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죠. 아주 쉬운 문제죠. 1번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2번을 보면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서 옳은 것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상국 나오죠. 그래서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시된 자료는 우상국 정벌이다. 우상국. 그럼 우상국을 갖다가 정벌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거는 이제 누구겠어요? 지중왕이지. 지중왕이죠? 지중왕. 그 지중왕과 관련된 거 고르라는 거예요. 독서 삼품과 요건 누구예요? 요건 이제 통신라에서 저번에 했지. 원성왕. 그걸 어떻게 가르쳤어요?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통일신라 때 전쟁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의 정책을 모방했는데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해서 유교 이념을 강조했다면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설치해서 강조했다. 이런 말 썼지. 이런 말 기억이 나야 돼. 선생님 해준 말이 기억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집에서 혼자 아무리 10시간 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와서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여러분이 봐봐. 선생님 말이 틀리니까 이런 수업 시간에 경험으로 알잖아요. 국호를 신라를 확정하였다. 그죠?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신라, 사로고 여러 개 있었잖아. 그걸 확정한 거죠. 그 2번이 답이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이건 누구예요? 바로 이게 신문왕이지. 그래서 이제 전쟁왕권 강화 신문왕. 장문으로 보내서 당의 등주를. 요거는 이제
무왕, 발해의 그런 무왕과 관련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다. 다음으로 가죠. 자, 3번을 보시게요. 이 밑줄치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 나라에서는 뭐 태백산의 토끼, 남해 다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부여에 그리고 막힐부의 돼지, 특히 이제 수업 시간 아니면 이제 솔빈부의 말, 특산물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나라는 동쪽으로 이천에 되어 있는데 어디와 접하고 남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있다. 그럼 어디요? 발해지, 발해. 발해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아주 쉽죠? 발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중앙의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육자평 제도는 여러분이 백제라는 거 잘 알죠? 백제? 백제라고 해요. 백제. 구서당 10정 군사조직. 이거 어디요? 통일신라지요? 지방을 5경 15부 60 편성하였다. 3번이 답이 되죠? 3번. 아주 쉽죠? 제가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세를 결정하였다. 어디? 고구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왕. 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뭐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게 다르다. 요거 이제 앞으로 충분히 배워갈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짓는 방법인데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풍토를 조사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농사법을 바로 이제 만들고 가르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 바로 이제 그 농사직설과 관련된 우리 세종대왕의 그러한 관련된 자료죠. 그래서 이러한 농사기술을 적어놓은 게 농사직설, 농사직설이라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종 때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과학기술을 만들고 모든 게 다 뭐냐, 바로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세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법을 제정하였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방법이걸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공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세금을 갖다 조정한 건데, 그 공법이 바로 뭐냐, 연분, 구둥, 전분, 육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다 되겠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으로 옮겼다. 누구요? 태조지어 이성계.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누구? 성종. 아주 쉬운 문제죠. 조광조를 등용했다. 개혁정치 누구? 중종.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세종 공법. 다음 문제로 갑니다. 밑줄치 이들에 해당하는 것.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재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응시 재현하고 이렇게 벼슬을 갖다 재현했다는 거죠. 거기 이제 대상자가 된 거지. 경국대전을 보면 이들은 금거했으니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직등용에 있어서 또 과거 보는데 바로 양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어떤 그 진취를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설에 해당, 설. 설은 아버지가 양반이고 엄마가 이제 평민이죠. 그래서 그들을 관직이라든가 과거에 그래서 과거 중에서 문과는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문과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들이 굉장히 조선사회에 불만이 많았었던 거지. 그래서 서울들 중에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밑줄 친 왕의 제위기간이 있을 때는 옳은 거. 그 여기 보면 이제 위에 거는 뭐 준홍 같은 이런 왕등 같은 이 반영을 깬다고 해서 왕이 그들을 내쫓은 것이고, 그러니까 공신을 내쫓은 것이고, 이 왕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쌍기를 그래서 처음 과거 실시했다. 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누구예요? 바로 고려의 광종이지, 광종. 고려 광종. 자, 광종에 있었던 거, 노비안건법. 1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호족과 공신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을 제정하였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민빈정도검을 설치했다. 누구요?
공민왕이죠? 공민왕. 전식과 희정전식과 이렇게요? 태해, 정광, 경종일 때 경종이 되겠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인데 앞으로 배우기 쉬운 문제예요. 12목을 설치했다, 지방간팡했다, 다음 누구? 성종. 아주 쉬운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왕들이죠. 자, 아주 광종 자주 나온다. 다음으로 가죠. 뭐 광종의 업종 그런 말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과거제도, 뭐 노비안건법, 주영공부법 많아요.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1번, 뭐 마산, 서울, 기타 대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데모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합법적인 평화적인 데모에 학생의 총탄과 폭력을 갖다가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대학 교수단이.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현대사 문제. 4.19 혁명. 1960년 이렇던 4.19 혁명의 자료가 되죠. 그죠?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1960년 3월 15일 날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지요. 그래서 그날 4월, 그날 바로 이제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서울의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테러를 당하자 4월 19일 날 많은 시민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연 설명 더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 시기에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그래서 뭐 여기 하남의 하사, 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사 대형이 있었고 또 큰 석불이 유행했는데 논산의 관촉사, 서록불상 이런 거로 봐서 바로 이거는 고려시대의 불상이죠. 고려시대에는 많은 이런 대형의 불상들이 제작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성골 출신의 국왕이, 이건 신라죠? 신라 상대, 그지?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면, 신라 하대의 호족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가 세운 것이고, 그래서 그 고려 초에도 호족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그 호족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썼지요. 그런 정책을 갖다 썼다. 그래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풍양조씨들 특정 가문 정권을 장악했다. 이건 조선후기의 세도 정치죠. 조선후기의 세도 정치. 성례에 투철한 살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건 조선 중기가 되겠죠. 살림정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시기. 다음으로 가죠.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고르면 기업,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가 수록되었다. 아니지요? 선생님, 어떻게, 김부식이는 합리적인 유교 사관에 입각했었기 때문에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련의 삼국유사는 바로 민간정성. 민간정성에는 뭐예요? 민간들에게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단군 이야기는 민간의 입을 내려오던 것을 고려시대의 이련이 기록한 것이고, 반면에 김부식은 단군 이야기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삼국사기에 실체를 않았다. 유념해 두시고요. 이규보의 동명평, 여기서 이규보의 동명은 주몽이죠. 고구려 개성의식을 강조. 당연한 거지. 고구려 주몽 왕을 한 거니까. 안정복의 동사건모 기사분말체라 아니지요? 안정 동사건 뭐예요? 강목체예요. 동사강목에서 강목체인 거예요. 강목체.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국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시에 배우는 건데 통일신라와 발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를 남국, 발해를 북국. 그걸 갖다가 유득공이 한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니을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죠. 10번.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제외하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로 그런 거. 8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중에서 8순, 막 왕자리 50년 이렇게 있는 아주 긴 거죠. 탕평책 나오면서 탕평 두 글자가 부끄럽다. 균역법, 청계천, 핵심은 요거죠. 네? 탕평책, 균역법, 청계천 준설. 그럼 누구예요? 바로 영조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냥 장영룡이 설치되었다. 이건 누구예요? 영조의 손자 정조. 나선정벌은 요거는 뭐예요? 효종 때고. 홍경래리 나왔다. 이건 순조 때고. 답은 4번. 그래서 동국문헌부가 편찬되었다. 뭐 영조, 정조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매년 영조하는 정조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영조는 뭐 이런 거 외에도 탕평책 또 동국문헌부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무슨 이 속자, 속자가 붙은 책은 전부 다 뭐야? 영조 때요. 속대전, 그죠? 이런 식으로 소고레이 이런 식으로. 자, 영조와 정조 확실히 잡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11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을미사변, 러일전쟁. 그러면 이제 흐름인데 이런 거죠. 그 을미사변, 연도를 말하면 을미사변은 1895년의 일이고, 자, 왜냐면 이제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쓰니까 일본은 이제 명성황후를 제거하죠. 그게 을미사변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서 왜냐면 고종은 자기 와이프가 죽는 걸 보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고종이 자기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러시아 공상으로 옮겨가요. 그게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조선이 이제 친러 정책을 다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 이제 조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은 요때 이름을 이제 대한제국이라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갖다가 벌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러일 전쟁은 1904년에 벌어지죠. 그래서 한국사는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대한제국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따라서 휘둘리니까 우리가 좀 주권을 수호해야 되겠다 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져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제 아까 아관파천 얘기했죠.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러시아 공작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손상을 입지. 그래서 독립협회가 우리가 주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독립돼야 되겠다. 수백 년 동안 청나라에게 의존했고 지금 또 러시아에게 의존하는 형국이 되니까 우리가 진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형성으로 독립문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지.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그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게 나와주는 거야. 이런 이제 통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통감부가 1905년에 이제 설치게 되는 것이고 동양척추축회사는 이제 1908년에 땅을 갖다가 많이 뺏었으니까 관리하는 것이고 임진왜란 썼을 때 경복궁이 이건 이제 요거는 그 흥성군의 업적이죠. 흥성군의 업적 이거는 1865년이고 그래서 애울라를 하지 말고 흐름에서 잡아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주권의 손상을 입으니까 바로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리겠습니다. 그게 독립문의 건립이 그런 이유 하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죠. 12번 밑줄 친 왕의 제위 기간이 있었던 일로 옳은 거. 왕이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날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우리 공민왕이 아들이 다음에 우왕인데 그 우왕을 보게 되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신돈이 이제 요승이지. 그래서 공민왕의 와이프가 노국대정공주인데 노국대정공주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신돈이 있는 절에 와서 공민왕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종을 화장을 시켜서 노국대장공주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왔을 때 자기 와이프가 환생한 것 같지. 네? 그래서 이 반야가 그런 애인데 걔를 갖다 좋아하게 된 거지. 근데 이미 이 반야 속에는 신돈의 아이씨가 있었다. 근데 이제 공민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이로 생각한 것이고 그 아이가 왕이 되니 공민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되니 그가 바로 누구다?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워야 되니까 이 고려 왕조를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 고려 왕씨 피가 아니라 신돈 피다. 그래서 신우 우왕의 아들이 창왕인데 바로 신창. 그래서 가짜를 제거한다. 폐가 입진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가짜를 제거한다 하는 거라면 이게 왜 가짜냐?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공민왕의 아들 생각하고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다 누구다? 우왕이다. 우왕 때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 대마도 한 것은 누구 때예요? 요거는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삼배초가 반란 일으켜 대몽항쟁. 이거는 원종 때죠. 원종 때. 왜냐면 원종 때 고려가 몽고에게 항복하자 삼별초들이 이제 항전하는 거죠. 쌍성총공을 공개 철령이 정했다. 이건 이제 공민왕의 업적이고. 우왕 때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에대해서 회군을 단행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문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여기 보면 이제 봐봐 여기 이쪽에서 보면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우리는 만재 물품을 만들자.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조선물산을 먹고 쓰자. 그죠?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몰락한다. 뭐 이런 거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제시대에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문과 홍수년이 중단되었다. 조선총독부 회상의 발석이 전개되었다. 일부 사회주의 자본가 계급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3번이 답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산품이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의 국내의 민족 기업들은 열악했단 말이야. 열악했는데 배란간의 수요가 급증하니까 공급이 딸리잖아. 그러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 물건값이 올라가지.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본과 계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사회주의자들에게서는 민족 자본가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국 이 운동이 국산품 애용 운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족 산업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자본가들의 이익을 갖다 주는
그런 운동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제 결과를 쪽려해주고 사회주의자들부터 부르주아를 갖다가 부르주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은 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선택지는 크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뭐 가뭄과 홍순이 중단되었다 관련은 없고요. 해사령에 맞서서 전개되었다. 여러분 이게 물산장려 운동이 20년대인데 20년대는 해사령은 없어져요. 이거 해사령은 1910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고 또 이제 뭐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정했다. 응? 일본인 자본에 대항해 전개한 게 아니라 국산품 애용해서 바로 뭐 민족 기업을 육성하게 생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를 선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되는데 바로 이 주권을 갖다가 이제 빼앗은 게 박정희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은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통일적 국민회의라는 그러한 대의원들을 뽑는다. 이런 헌법을 골자를 한 게 바로 뭐냐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 헌법이 9차 개헌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7차 개헌의 내용이죠. 이렇게. 그러면 유신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유신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요.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아니에요. 여긴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고요. 요거는 제 그 1980년 8차 개헌. 8차 개헌이요. 여기 전두환.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 단임제 임기는 7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정상 8차 개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9차 개헌 때의 헌법입니다. 대통령 단임제 5년 임기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통으로서 임명하고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필요한 긴급조치. 이 아주 독소 조항이죠. 그래서 긴급조치 발동하면 그냥 그게 곧 법으로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독재 정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쭉 보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뭐 볼 때 여러분 이제 중정도로다가 평가한 그런 문항이에요. 이렇게 현대사다 보니까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왜냐하면 요 부분이 여러분이 좀 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차 개헌과 7차 개헌 문제인데 요거는 전두환 때다. 그래서 사실상 유신헌법은 그 대통령한테 독재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 중임할 수 없으면 중임할 수 있어야 독재가 가능하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 그치? 그런 것만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닌데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깊게 공부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볼 때 다른 급에서 난이도가 중정도로 평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15번. 다음 사건을 시기선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가, 신라의 한강의 확보, 나 관산전투, 다 백제문선조, 고구려의 평양 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요. 삼국의 정책 발전에서 나오는 건데 연도를 외우면 좋지만 한국사는 연도를 다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삼국의 정책 발전을 가중해서 고구려가 제일 먼저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소왕 때 신라와 백제를 갖다가 이제 치기 위한 포석을 깔지. 그러면은 이 고구려 수도가 이게 국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백제고 여기가 신라인데 멀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갖다가 평양으로다가 천도하게 되는 거야. 평양 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양 천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서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백제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백제는 선생님 수없이 어떻게 설명해? 계로왕이 저 북위에다가 계로왕의 국서를 보내서 부탁한다 그랬지. 근데 기억나지? 근데 그 북위의 왕이 계로왕의 국서를 고구려에 전해줬다 그랬지. 근데 그 계로왕의 국서에 보면은 장수왕을 음해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장수왕이 이제 처벌이지. 처벌해갖고 계로왕을 죽고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부랴부랴 웅진으로다가 천도하는 거예요. 수도를. 자,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그러면 신라하고 백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고구려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신라하고 백제가 이제 또 가야라든가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갖고 고구려를 쳐. 그래갖고 고구려 빼앗겼던 이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되는데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요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때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갖다가 다 차지하지. 그러니까 백제로서는 열받겠지.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갖다 공격하는데 바로 관산성이라는 데가 충북 옥천이야. 여기서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성왕이 백제의 관산선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포로 잡혀서 죽고 말아요. 이렇게 돼서 끝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평야천도가 427년에 있었던 일이고 옹진천도가 475년에 있었던 일이고 요 신라가 한강 백제를 배신했다는 게 553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554년에 관산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시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문제를 쭉 봤듯이 이렇게 삼국의 정책 발전과정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수업 시간 선생님이 트리플 상이라고 써주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한국사를 외국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어렵고 선생님 얘기처럼 이야기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다. 한국사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가죠.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가. 군대 이끌고 통주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는 거란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 요거는요, 선생님 보니까 그 자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란의 포로가 되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지 않겠냐 했더니 물으니 가는 난 어찌 고려 사람인데 너희 신하가 되겠느냐 해서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이제 거란과 이렇게 싸움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은 거란과 싸움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서희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서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거란과 싸움이 1차, 2차, 3차가 있걸라.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래서 3차가 있는데 요거는 2차 때의 전투야. 2차 때. 그래서 1차 때 활약한 게 서희고,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있고, 3차 때는 강감찬인데, 요거는 누굴 말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강조가 싸우다가 포로가 돼갖고 이렇게 잡혀가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중정도로다가 평가 문제인데, 요런 경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요런 건 여러 번 읽어봤자 여러분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때는 그러면 밑에 선택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묘총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요건 이제 김부식이죠? 김부식. 별무반을 편성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란과의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별무반 이거는 윤관인데 별무반은 요거는 여러분이 거란이 아니라 여진족 정벌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종을 폐하고 헌종을 폐, 요게 답이걸랑. 그래서 이제 강조가
목종을 표하고 헌종을 표하는 뭐냐면 이제 그 김치향이라고 있어요. 김치향 일파가 이제 그 천추태여랑 김치향하고 내연 관계인데 그래서 거기서 난 거를 갖다가 이제 왕이 되니까 그래서 목종을 폐하고 헌종을 폐했다. 이게 이제 강조회가 한 일이걸라.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제 선생님 본 거는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육주 이게 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4번을 답할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 이제 거란과의 문제인데 거란 2차 전투에서 이제 강조가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나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료보다는 선택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낫다.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런 사료가 조금 여러분이 많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이라고 표현한 평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 전원 뭐 나오는데 그 이름은 성악집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군악인데 성군악이 뭔지 알죠? 임금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 되는 거. 그래서 성악집요라고 한 것은 누구냐면 이이지. 이이고 성악십도. 성악십도는 누구야? 성악십도는 요거 이왕이야. 그래서 이왕이냐 이해인데 성악집요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애안향약 요거 이왕이에요. 이왕. 향약을 갖다가 이제 전국 9년단위로 넓혀가지고 동호문답 개혁책 그러죠? 대동법 같은 걸 얘기한 수미법 같은 걸 얘기한 동호문답. 요게 이제 이이죠. 2번이 답이에요. 백운동선 주세봉. 그죠? 왕자 때 죽음을 당했다. 누구예요? 정도전. 2번이 답이다. 다음으로 가죠.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오늘날 사람 모두 법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중략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 공법의 처단의 대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원한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의병이고, 그죠? 그래서 만국 공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누굴까 하는 거, 이 자료를 봤을 때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하고 이제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내가 안중근을 죽인 거, 내가 이토 죽인 것은 동양의 평화. 그래서 이 동양 평화론을 갖다 지은 안중근 의사의 그런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옳은 거. 일본에서 승국했다. 그러면 안 돼. 일본에서 승국한 게 아니죠, 이분은. 저기 이제 지금 러시아 영토 뭡니까? 연해주에서 이제 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연해주 그쪽에 형무소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 승국하신 분은 여러 우리 의사 중에서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봉창 의사 이렇게.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시신을 갖다가 발굴했지만 저쪽에 다른 그쪽에서 했지만 찾지 못했죠. 동양표론을 조술했다. 한인애국단 소속은 여기 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고요. 이분은 거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이분이 1909년에 그 이토히로를 갖다가 이제 죽였잖아요. 이런 애국단 소속은 이거는 1931년에 만들어지는 거걸라. 이렇게.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해왔다. 디귿과 니을. 4번이 되죠. 안중근 의사님 얘기. 다음으로 가죠.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오차하는 거. 제1조 일본 정부 통과하여 한일협약에 적극 협력한 자들은 그래서 사형에 처하고 그 자산을 몰수한다. 요건 뭘까? 쉽잖아. 안 배웠어도. 친일파 처벌법이죠? 딱 보면 친일파 처벌법. 그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이야. 이렇게. (1948년) 9월에 제정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948년 5월에 선거를 해서 만들어진 게 재헌의회예요. 재헌의회. 그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죠. 그 헌법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에 근거를 해서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가 출범해서 반민족 행위자 한 사람들을 다 검거하죠. 그래서 48년 9월에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제정하였다. 옳지 않은 걸로니까 농지개혁법이 제정의 이후에 됐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농지개혁법도 재헌의회에서 한 건데,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 제정되기 전에 된 거죠. 잘못된 것이고요. 이 법률에서 재판부가 구성되었고, 이 법률에서 친일경력을 가진 자들이 전부가 체포되었다. 맞아요. 그리고 처벌까지 받아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2번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여러분 이제 그 현대사에서 공부할 친구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선생님 볼 때 그닥 근현대사를 했다면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선생님이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요.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는 외교 준비 등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이 직접 혁명수단.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뭐 강대국에게 뭐 외교를 하고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여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된다. 강도 일본을 쫓아내버리면 오직 혁명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이요.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의열단, 조선의열단의 행동 강령인데, 여러분 이제 조선의열단 있잖아요. 이 조선의열단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김원봉이죠. 김원봉. 그래서 김원봉 의사가 조선의열단을 만들고 신채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열단의 행동 강령인 의열단 선언이 나온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가의 부탁을 받고 김원봉, 그죠? 나가 지은 것이다. 누구? 신채호. 그러면 김원봉, 나 신채호에 대해서 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는 여러분 김원봉이 맞죠? 김원봉이 맞아요. 국헌, 요 국헌은 누구예요? 요거는 이제 박은식의, 그죠? 그래서 잘못. 박은식 한국통상에서. 자, 2번 가는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이지. 이회영. 나 형평사 이학찬. 백정 출신 진주의 이학찬이가 한 것이고요. 자, 3번 가는 조선공무통일 여운형이죠. 여운형이 했고, 나는 식민사 정책선을 반박하였다. 요거는 백나무지요? 백나무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김원봉 황풍군에게서 훈련을 받았고, 나 민족 역사의 기본 틀을, 민족주의 역사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이 필요한데, 중국의 사관학교가 황포공관학교예요. 그래서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 조선
이제 의용대 그 이전에 이제 의열단의 간부들이 바로 황포 군관학교 먼저 훈련을 받았고, 요게 이제 그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을 마련했는데,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독창성이라든가 우성을 갖다 강조한 거죠. 그래서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사신론.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런 책에서 역사의 그런 민족주의 역사의 기본을 틀 제시했다. 그래서 신채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본 거 봤는데, 이제 아까도 총평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 국사는 근래에는 아주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뭐 깊이 들어갈 거 없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놓은지 꽤 오래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하고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듣고 연습하면은 선생님의 강의와 문구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강의 시간에서 1년 정도만 고생하면 문제가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누구나가 다 90점 이상은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늘 선생님이 얘기지만 한국사는 9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는 데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1년 정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